미국은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릴 수 있는 나라구나. 남겨진 사람들의 타노스가 그래. 핑거스냅으로 팍 해서 갑자기 직원들 반이 막 숨만 쉬어도 매달 5,000불씩 나가는 거잖아. 600만 원씩가. 어떻게 찍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이 구도로 카메라를 켰네. 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과 도엔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 제목에 또 썼다시피 그 도엔이가 원래 메타 그 구 페이스북에 iOS 엔지니어로 한 4년 가까이 일하다가 작년 11월 그 첫 번째 대량 해고 때 임팩트가 돼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월 해고된 이후에 거의 8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메타 해고 썰을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해고당한 얘기는 되게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런 해고 경험이 처음이었고 되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도 많고 해서 되게 우왕좌왕했는데 그냥 그런 얘기 궁금하신 분들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랜덤리 오늘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메타 해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뭘 말해?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 메타 해고 당일의 생생한 경험담 이야기, 해고 통보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걸 챙겼어야 됐고 뭘 했는지, 해고되고 이제 메타는 큰 회사니까 미국은 퇴직금 개념이 없고 해고를 할 때 세버런스라고 보상금 같은 걸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퇴사일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메디컬 관련된 이야기, 이 해고의 경험을 겪으면서 저희가 가졌던 생각 이런 거를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아무도 안 다시겠지만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극히 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생각들일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바사죠. 사바사.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와 함께, 맛있는 티와 맛있어. 함께. 메타 해고 당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바야흐로 바야흐로 작년 11월이죠. 2022년 11월. 저희가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한국을 가게 됐고 한국에서 재택하면서 있었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서 그냥 재택을 하면서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있었는데 한창 큰 회사들이 해고할 거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돌았어요. 그러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메타도 다음 주 수요일에 해고를 할 것이다. 대량 해고를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에 리크가 됐어요. 해고하는 실제 날짜 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랑 제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 팀원들끼리 채팅으로 막 서로 나도 포함될까? 나도 포함됐으면 이런 채팅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왜냐면 그 해고될 당시에 좀 다들 번아웃이 좀 와 있던 상태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어. 회사 분위기도 좀 흉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고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레이오프에 내가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죠. 근데 도엔이도 4년 거의 가까이 일하면서 좀 많이 번아웃이 온 상태였고 레이오프를 떠나서도 그냥 좀 그만둘까? 좀 쉴까? 이러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런 소식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기사니까 사실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대망의 그 기사에서 얘기한 이게 해고되는 그 전날이 왔어요. 그때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이제 재택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랑 막 인스타 체크를 하는데 메시지에 도현이 어떻게 된 거니? 도현이 어떻게 된 거니? 사람들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불도 안 켠 상태에서 도현이 일어나봐. 해고됐나 봐. 비몽사몽으로 막 일어나서 불 켜고 컴퓨터를 탁 켰는데 그때 켰는데 켰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다 막혀 있어요. 벽돌이 되었어. 벽돌이. 진짜 저희 잠도 안 깬 상태여가지고 이게 막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현이는 컴퓨터가 고장났나 해서 막 껐다 켜보고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 시스템에 들어가려니까 다 접근 금지돼 있다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맨정신에 그냥 뭐 이메일 보고 확인했으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는 막 액세스 디나이드 이러고 하니까 좀 멘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베타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미팅이 계속 있었고, 미국 시간으로 재택을 하니까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이제 미팅 들어가서 줄줄이 미팅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고, 이분은 이제 사태 파악을 하려는데 사태 파악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다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거라고는 메타에서 친절하게도 이메일은 열어줬어요. 사내 이메일은 그날 5시까지 미국 5시? 미국 시간 퇴근 시간까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국 시간으로 한 점심 정도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눈 뜨고 한 2-3시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눈 떠서 이제 소식 듣고 컴퓨터 열어보고 다 막혀있는 거 보고 이메일은 되니까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메일로 사람들이 메시지가 엄청 와 있었죠. 제 동료나 매니저들이나. 그래서 회사 이메일로 너무 이 소식 듣고 너무 충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 매니저는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이거 보는 대로 전화 통화라도 하자. 그래서 전화 통화해서 그냥 통화로 그냥 이렇게 됐다. 네네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했고, 그리고 2-3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로 제가 엄청 장문의 메시지를 빠이빠이 메시지를 써서 우리 팀 한 명 한 명, 원래 우리 메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퇴사를 할 때 자기 그 회사 사원증을 스샷을 찍고 우리 이렇게 회사 사내 게시판 같은 데다가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 같은 걸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지. 왜? 게시판 액세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대로 이메일로 저랑 친했던 매니저 친구한테 그거를 적어서 이거 나 대신 포스트 좀 해줘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전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를 하고 몇 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이메일마저 막히면서 저는 이제 메타와 모든 접근 자체가 다 막혔습니다. 매니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지. 매니저도 몰랐다고 하죠. 그거를 안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잘렸는데 다들 몰랐고, 그치, 그러니까 매니저도 몰랐고. 그치, 그러니까 완전 더 upper 레벨에서 그냥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매니저의 그런 피드백이 있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매니저도 너무 당황해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일은 진짜 그냥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소식을 알고 이게 뭔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이메일 열려있을 때 빨리 마무리를 해야, 굿바이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느라 그냥 그 소식을 알고 한 2-3시간을 그렇게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같다고 했어요. 그 타노스가 그래, 타노스 핑거스냅 같은 거지. 핑거스냅으로 팍 해서 갑자기 직원들 반이 막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렇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공식적으로 뭐 이메일로 이 사람들이 퇴사자입니다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그냥 채팅창 매일매일 나랑 채팅하던 사람이 오늘도 메시지 보내라고 채팅창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죠. 다들 그런 식으로 아는 거야. 못 보내거나 다들 그런 식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엄청 황당했겠지. 그때 더 work from home 완전 work from home 하던 때여가지고 그치. 좀 혼란에 잘린 사람도 혼란, 남은 사람도 혼란, 혼돈의 그런 당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고는 작년 11월에 통보가 됐는데 캘리포니아에는 WARN이라는 법적인 게 있어요. WARN? 그게 무슨 약자인데 대량 해고를 할 때는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통보는 11월에 받았는데 실제 이제 회사의 공식 퇴사일은 그로부터 2달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1월 13일인가? 해고 통보된 이후로부터 실제 공식 퇴사일 전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메타에서 받은 모든 기기를 반납을 해야 됐던 거죠. 아마 해고 통보되고 거의 금방 보냈어야 됐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돌아오자마자 보내라 해서 돌아오자마자 기기 반납부터 했습니다. 참고로 키보드랑 마우스는 반납 안 해도 돼요. 충전선이랑 깨알티. 이어폰이랑 그런 거는 반납 안 해도 돼. 딱 노트북, 컴퓨터. 본체. 그거 잠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실제 어떻게 반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4년간의 4년 동안의 페이스북 메타 생활 청산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네. QR코드로 뭐 반납해야 되는지 기기들 다 나와 있어요. 메타 빠이.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반납하러.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끝내고 싶어. 멋있다, 저녁에 나오니. Yes. So I'm gonna have to do one at a time. Yeah, so this should be the Samsung Galaxy. 컴퓨터 2개, 스티폰들, 마지막. 축하해. 퇴사 축하. 너무 부럽다. 백수님 해방된 거 축하드려요. 너무 부러워요. 노래야지. 파이팅. 그리고 이제 기기 반납을 하고 퇴사하기 전에 받은 베네핏들을 다 써야 됐던 거죠. 회사에 reimburse가 뭐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했던 것들 부랴부랴 이제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했고 제일 중요했던 게 메타는 1년에 웰니스 피라고 1년에 2,000불인가 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그냥 웰니스 관련 거의 모든 거는 청구할 수 있는 뭐 애플워치 사는 것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돈이 이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공식 퇴사일이 내년 1월이다 보니까 그걸 다 쓸 수 있었고 그걸 남은 걸 쓰는데 엄청 주력을 했죠. 또 저희가 FSA라고 건강과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세금을 안 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뭐 1년에 한 1,000불을 넣어놨나? 해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메타의 FSA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남은 돈을 다 막 썼어야 됐고 거의 기기 반납과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쥐어 짜낼 수 있는 베네핏을 다 쓰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전 보험으로 안경도 맞추고
자, 그러면 이제 세브란스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거의 5개월 반치의 공급을 세브란스로 받았죠. 목돈이 들어온 거예요. 기대했던 돈의 한 3분의 1이 텍스가 이만큼 떼인다고? 숨만 쉬어도 매달 5,000불씩 나가. 무서운 나라구나. 테크신의 명함을 확실하게 느끼는